땡땡땡 증상 당뇨병 노인 식사 관리 실패 사례. 많은 집에서 반복되는 치명적인 실수. 안녕하세요. 요즘 부모님 식사 어떻게 챙기고 계신가요? 혹시 당뇨 있으신데도 예전처럼 그냥 드시게 하고 계시진 않나요? 입맛 없다고 하시니까 단 미숫가루 한 잔 타드리고 밥상은 가족들 먹는 거랑 비슷하게 차리고 국이나 반찬도 평소처럼 내놓고 계신가요? 이런 식사 습관이 어르신 건강을 더 나쁘게 만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75세 김할아버지. 당뇨 진단받은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식혜랑 미숫가루를 계속 드셨어요. 입맛 없을 땐 그거라도 드셔야지 하는 가족. 마음에 하루 한두 잔씩 챙겨드렸죠. 그런데 병원에선 혈당 수치가 매번 높게 나왔고 아무리 약을 써도 조절이 잘 안 됐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미숫가루 한 컵에 들어있는 당분만 해도 상당하거든요. 당뇨에겐 정말 위험한 음식입니다. 또 부산에 계신 68세 박 할머니 며느리가 음식 정말 정성껏 준비했어요. 국은 싱겁게 끓이고 김치도 덜 짜게 담갔죠. 그런데 된장국, 젓갈, 멸치볶음 이런 반찬들 속엔 재료 자체에 나트륨이 많아요. 결과적으로는 짠 음식을 계속 드시는 거랑 다를 게 없었던 거죠. 나트륨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결국 혈당 조절을 방해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 그냥 예전처럼 드시게 하는 거예요. 이 나이에 입맛이라도 있어야지. 맛없게 먹으면 더 건강 나빠져. 이런 말들이요. 물론 가족으로서 이해는 되지만 당뇨는 그런 식으로는 절대 조절이 안 됩니다. 꾸준한 식단 관리 없이는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합병증도 빠르게 찾아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먹어야 하냐고요? 정답은 어렵지 않아요. 포인트는 딱 세 가지예요. 첫째, 당분 많은 음식은 무조건 줄이기. 둘째, 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재료는 제한하기. 셋째, 가족 식사랑 분리해서 어르신만의 식단으로 관리하기. 같이 먹으면 편하잖아. 귀찮게 왜 따로 챙겨? 이렇게 생각하면 관리가 안 됩니다. 식단은 결국 약보다 중요한 치료법이에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부모님이 믹스커피 한 잔 드시고 계신가요? 반찬 짜지 않게 했다고 했는데 젓갈, 멸치, 된장국 같이 드시고 계신가요? 하루 한 끼라도 제대로 챙기면 혈당이 안정되고 합병증 위험도 줄어듭니다. 중요한 건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잘 먹는 겁니다. 오늘 영상 들으시고 우리 부모님 식사 한번 다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을 바꿉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식사는 돌봄이고 사랑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꿔보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부모님 식사 어떻게 챙기고 계신지 댓글로도 이야기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당뇨에 좋은 줄 알고 먹였는데 오히려 혈당 올리는 음식들.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 당뇨 식단 실수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이번에는 당뇨에 좋다고 알고 먹었는데 실제로는 혈당을 올리는 음식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대부분 건강식이라 믿고 챙겨드리는 것들이고요. 어르신 식사에 자주 올라오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고구마입니다. 몸에 좋다고 매일 드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고구마는 GI 지수가 높아서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어요. 특히 쪄서 많이 드시는 경우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좋은 식재료라도 양 조절 없이 먹으면 당뇨엔 독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과일입니다. 사과, 바나나, 감, 포도 다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과일들 대부분 당도 높고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식사만큼 혈당이 오르기도 해요. 하루에 반 개 이하로 나눠서 드시는 게 좋고 식사 직후보단 식간에 드시는 게 낫습니다. 세 번째, 현미밥입니다. 백미보다 낫다고 해서 현미밥으로 바꾸신 분들 많을 텐데요. 밥 한 공기 그대로 드시면 탄수화물 양은 비슷해서 혈당 조절에 큰 도움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전체 섭취량이에요. 현미밥도 반 공기 정도로 줄여야 혈당 관리에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 견과류입니다. 혈관 건강에 좋다고 매일 한 줌씩 드시는 분들 계신데요. 견과류는 칼로리도 높고 지방도 많아서 과하게 먹으면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땅콩이나 아몬드류는 소금이나 당이 첨가된 경우도 있어서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건강 음료입니다. 토마토 주스 당뇨 환자용 음료마트에서 많이 팔죠. 포장엔 무가당이라고 적혀 있어도 액상 과당이 들어있거나
당 대체제가 포함된 경우가 많아요. 음료 형태는 흡수가 빨라서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으니까 식수는 그냥 물이나 보리차가 더 낫습니다. 여섯 번째, 아보카도입니다. 건강한 지방이라고 많이 드시는데요. 아무리 좋은 지방이라도 과하면 체중 증가로 이어지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일 수 있어요. 당뇨 식단에선 양 조절이 핵심입니다. 한 번에 반 개 이하만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결국 중요한 건 음식 하나하나가 아니라 전체 식사 구성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혈당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구마를 먹더라도 식사 대신 소량만, 과일도 식후가 아니라 식간에 밥은 줄이고 반찬 중심으로 구성하되 단백질과 섬유질 위주로 짜야 혈당을 안정시킬 수 있어요. 이런 원리를 모르고 그냥 좋다는 음식만 찾아서 드리면 오히려 당 조절이 더 안 됩니다. 식단 조절은 식재료보다 밸런스가 중요하고 좋은 식품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혹시 지금 영상 들으시면서 우리 집도 맨날 이거 드리는데 하는 생각 드셨다면 오늘부터라도 바로 식단 점검해 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밥을 줄였는데도 혈당이 안 잡히는 진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반찬이나 먹는 순서, 식사 타이밍까지 전부 영향을 미칩니다. 구독해 두시면 다음 편 놓치지 않고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영상도 좋아요 눌러주시고 부모님 식사는 어떻게 챙기고 계신지 댓글로도 이야기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밥을 줄였는데도 혈당이 안 내려가는 진짜 이유. 지난 편에서 당뇨에 좋다고 먹였는데 오히려 혈당 올리는 음식들 이야기 나눴죠. 그런데 그걸 조심해도 밥도 줄였는데도 혈당이 잘 안 잡힌다는 분들 계세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한 데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반찬 구성, 식사 순서,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보통 밥을 줄이면서 혈당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밥은 줄였는데 반찬은 예전 그대로 드시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젓갈, 멸치볶음, 장아찌 같은 반찬들 짭조름하니까 밥이 적어도 입에 착 감기거든요. 문제는 이 반찬들엔 나트륨이 너무 많아요. 나트륨은 혈압에만 나쁜 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결국 혈당 관리도 어렵게 만듭니다. 게다가 짠 반찬 먹으면 목말라서 음료나 국물 더 찾게 되죠. 그 국물에도 염분과 당이 섞여 있고요. 그래서 밥은 줄였는데 오히려 혈당이 더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식사 순서입니다. 대부분 밥부터 먹고 반찬 먹고 국물 마시죠. 그런데 이 순서가 바뀌면 혈당 반응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나 단백질 반찬을 먼저 먹고 밥은 마지막에 조금만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훨씬 안정됩니다. 반대로 밥 먼저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면서 피로감도 심하고 다음 식사 때 폭식할 가능성도 높아져요. 또 식사 시간도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하루 한 끼만 제대로 드시고 나머진 간식처럼 드시는데 이런 식사는 혈당 조절에 불리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같은 양으로 나눠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아침을 거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침을 안 먹고 점심을 몰아서 드시면 그때 혈당이 확 튀는 경우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들 모르고 지나치는 게 바로 식사 속도예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는 건 기본인데 실제론 빠르게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빨리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많이 먹게 되고 혈당도 더 빠르게 오르게 됩니다. 요약하면 밥만 줄이는 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식단 전체 구성, 반찬 내용, 먹는 순서, 시간까지 전부 연결돼야 혈당이 안정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그냥 밥 양만 줄이다 보면 어느 순간 기운 빠지고 근육 줄고 오히려 건강이 더 나빠질 수 있어요. 당뇨 식사는 균형이에요. 무조건 줄이는 게 아니라 잘 조절하는 게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보세요. 식사 시작 전에 상추나 오이 같은 생채소 먼저 드시고 그 다음 생선이나 달걀 같은 단백질 반찬 드신 다음에 밥은 반 공기 이하로 마지막에 드세요. 국물은 최대한 적게 드시고 짠 반찬은 가능하면 제외하시고요. 이 순서만 바꿔도 혈당 반응이 확 달라집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우리 집 식사도 밥만 줄이고 나머지는 그대로였구나 하고 느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이 오늘의 핵심이에요. 밥보다 중요한 게 그 밥을 둘러싼 모든 식사 습관이라는 거. 이제 진짜 조절은 어디서 시작해야 하는지 감 잡으셨죠?
그렇다면 다음 영상도 꼭 들어보세요. 다음 편에서는 당뇨 어르신이 꼭 알아야 할 저녁 식사의 법칙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아침, 점심보다 저녁 식사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하거든요. 지금 구독해두시면 다음 영상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과 정보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댓글로는 부모님 식사는 어떤 식으로 조절하고 계신지도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당뇨 어르신의 저녁 식사 혈당 관리의 가장 위험한 시간. 지난 영상에서 밥만 줄이는 게 아니라 반찬 구성 식사, 순서 식사 속도까지 전부 중요하다는 이야기 드렸죠. 그런데 또 많이 받는 질문이 있어요. 아침, 점심은 괜찮은데 왜 저녁만 되면 혈당이 튀냐는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당뇨 어르신들이 가장 큰 실수를 저녁에 하세요. 이유는 간단해요. 저녁이 되면 하루 종일 피곤해서 입맛도 더 돌고 반찬도 더 챙기게 되고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건 혈당엔 굉장히 불리한 패턴이에요. 예를 들어 아침엔 밥 한 공기에 반찬 두세 가지로 간단히 드시다가 저녁엔 가족들 식사 시간에 맞춰서 찌개도 있고 고기도 있고 밥도 평소보다 더 먹게 되면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고 자는 동안에도 조절이 안 됩니다. 게다가 저녁은 활동량이 거의 없는 시간이잖아요. 먹고 나서 움직이지 않고 바로 TV 보거나 그냥 앉아 있다가 주무시는 분들 많죠. 그 상태에서 혈당이 높게 유지되면 다음날 공복 혈당까지 영향을 줍니다. 또 하나 저녁이 되면 간식 생각나는 분들 많으시죠. 식후에 입가심으로 과일 드시거나 믹스커피 한 잔 타드리거나 심지어 빵이나 떡 같은 걸 드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식사보다 더 큰 혈당 문제를 만들기도 해요. 특히 어르신들은 식후 혈당이 천천히 오르기 때문에 본인은 아무렇지 않게 느끼지만 실제로는 2시간 후에 혈당이 급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 관리가 당뇨에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간단합니다. 저녁은 아침보다 더 적게 드셔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당뇨 환자는 저녁 식사량이 아침보다 많을수록 혈당 조절이 나빠진다고 나오고요. 특히 탄수화물은 저녁에 거의 줄여야 해요. 반찬도 간단하게 구성해야 하고 국이나 찌개도 피하시는 게 좋아요. 대신 삶은 채소, 구운 단백질 위주로 구성하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야간 혈당도 안정됩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도 너무 늦으면 안 돼요.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드시고 식후엔 최소 20분 이상 움직이셔야 해요. 그냥 앉아서 TV 보는 대신 집안에서라도 조금 걸으시면 혈당이 훨씬 안정됩니다. 하루 중 가장 관리하기 쉬운 시간 같지만 실제로는 가장 방심하기 쉬운 시간이라서 저녁만 잘 바꿔도 다음날 아침 혈당이 확 달라질 수 있어요. 혹시 지금도 부모님이 저녁은 푸짐하게 드시고 과일이나 간식도 식후에 챙겨 드시는 상황이라면 오늘부터 바로 바꿔보셔야 해요. 저녁을 아침보다 더 가볍게 드시고 식후에 몸도 살짝 움직이시고 물 충분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당뇨 식단은 하루 중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중요하고 특히 저녁은 가장 민감한 시간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진짜 식사 관리가 어느 시간대에서 더 집중되어야 하는지 아셨다면 다음 영상도 꼭 함께 보셔야 해요. 다음 편에서는 당뇨 어르신의 식사와 운동 타이밍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혈당은 음식뿐 아니라 움직임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식후에 언제 얼마나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구독해두시면 다음 편도 바로 보실 수 있고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부모님 건강 걱정하는 다른 분들께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댓글로 부모님 저녁 식사는 어떤지, 어떻게 드시고 계신지 나눠주시면 저희가 다음 영상에 더 반영해서 준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식사 후 운동을 안 하면 생기는 혈당 문제 움직이는 타이밍이 답이다. 지금까지 당뇨 식단 이야기 계속 이어왔죠. 식사 구성, 식사 순서, 저녁 식사까지 바꾸면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 알려드렸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빠지면 안 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식사 후에 얼마나 어떻게 움직이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밥만 잘 챙기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식후 혈당은 식사 자체보다 식사 후 행동에 따라 더 크게 영향을 받아요.
특히 어르신들 중에는 식사만 끝나면 바로 소파에 앉거나 누우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게 혈당을 더 올리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식후에는 음식 속 당분이 흡수되면서 혈당이 올라가는데, 이때 몸을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 혈당이 빠르게 상승해서 오래 유지되어 반대로 식후에 조금만 움직이면 혈당 상승을 막아줄 수 있어요. 그럼 얼마나 어떻게 움직여야 하냐? 정답은 간단해요. 식사 끝나고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15분에서 3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집 안에서 천천히 왕복하거나 아파트 복도나 마당을 도는 것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식후 1시간 안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간을 놓치면 흡수된 당이 그대로 혈액에 쌓이면서 혈당이 더 높아지고 다음 식사 때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약으로도 쉽게 조절되지 않기 때문에 식후 걷기 하나로도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 같은 식사를 하더라도 식후에 앉아 있었던 날은 혈당이 180까지 올랐고 가볍게 걸었던 날은 130대에서 멈춘 사례들이 실제로 많아요. 이렇게 단순한 습관 하나가 혈당 변화를 만드는 거예요. 또 걷는다고 해서 꼭 빠르게 오래 걸을 필요는 없어요. 숨차게 운동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무리한 운동보다 꾸준히 자주 움직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식사 후 걷기는 하루 중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이에요. 그리고 운동 타이밍도 중요한데요. 공복에 운동하면 어지럽거나 저혈당 위험이 있고 자기 전에 운동하면 수면에 방해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운동 시간은 식사 후 1시간 이내. 특히 아침과 점심 식후에 걷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또 한 가지 팁 드리자면 식사 후 걷기 전에 따뜻한 물 한 컵 마시고 시작하시면 혈액순환이 더 잘 되고 소화도 도와줘서 혈당 안정화에 더 효과적입니다. 지금까지 당뇨 식단 이야기 많이 했지만 사실 움직임 없이는 조절이 오래 유지되지 않습니다. 식사 잘했으면 그 다음은 걷기예요. 이 두 개가 항상 세트처럼 따라다녀야 해요. 혹시 부모님께서 식사만 하시고 바로 앉거나 주무시는 패턴이라면 오늘 영상 꼭 기억해 두셨다가 바로 실천하셔야 해요. 식사 후 15분 걷기 이거 하나로 혈당 조절이 바뀝니다. 이제 혈당은 식단 하나만으론 안 된다는 거 아셨다면 다음 영상도 꼭 들어보세요. 다음 편에서는 운동 외에도 어르신 혈당을 조용히 망치는 수면 습관과 스트레스 문제까지 다뤄볼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자거나 자꾸 깨는 게 혈당에 미치는 영향 정말 큽니다. 지금 구독해 두시면 다음 영상도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부모님 건강 챙기고 계신 다른 분들께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댓글로 식사 후 걷기 실천하고 계신지 어떤 시간대가 제일 힘든지도 함께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잠 못 자는 밤이 혈당을 망칩니다. 당뇨 어르신을 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법. 지난 영상에서 식사 후 15분만 걸어도 혈당이 확실히 달라진다는 이야기 전해드렸죠. 그런데 식사 잘하고 운동까지 했는데도 아침 공복, 혈당이 계속 높게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땐 바로 수면과 스트레스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잠이 얕고 자주 깨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대체로 수면 시간이 짧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피곤함의 문제가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계속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인슐린 기능을 방해하고 혈당을 올려요. 쉽게 말해 피곤하면 몸이 알아서 혈당을 높여버리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걱정이 많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혈압도 오르고 혈당도 올라가요. 몸은 위험하다고 느끼면 에너지를 쓰기 위해 혈당을 스스로 끌어올리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당이 오를 수 있어요. 실제로 어떤 어르신은 식단 운동 다 잘 지키는데 가족 일로 걱정이 많았던 시기에 아침 공복 혈당이 계속 180을 넘겼고요. 스트레스 줄이고 수면 시간만 늘리니까 일주일 만에 120대로 안정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우선 밤에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해요. 수면 시간은 적어도 6시간 이상 필요하고요. 너무 늦게 자면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서 숙면이 어려워지고 혈당에도 영향을 줍니다. 또 잠들기 전까지 스마트폰 보거나 TV 소리 듣는 것도 숙면에 방해가 되니까
최소한 잠자기 30분 전에는 조용한 분위기로 전환하셔야 해요. 따뜻한 물로 손발 씻거나 짧게 스트레칭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낮잠을 오래 자는 것도 피하셔야 해요. 30분 이상 자면 밤에 깊은 잠을 못 자게 되고 수면 리듬이 흐트러지면서 혈당에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 낮잠은 짧고 규칙적으로 자는 게 좋아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도 필요해요. 억지로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잖아요. 가벼운 산책, 음악 듣기, 가족과 대화하기, 이런 일상적인 방법들이 생각보다 효과가 좋아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걸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당뇨는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 균형과 연결된 문제고, 특히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수면 문제는 혈당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줍니다. 혹시 지금 부모님이 밤잠 설쳐서 아침에 피곤해하시고 혈당도 계속 불안정한 상태라면 오늘 영상 내용 꼭 실천해 보시고요. 이제 식사도 바꿨고 운동도 시작했는데 혈당이 여전히 높다면 수면과 스트레스를 같이 점검해 보셔야 할 때입니다. 이제 다음 영상도 꼭 이어서 보셔야 해요. 다음 편에서는 당뇨 어르신이 복용 중인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오히려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려드릴 거예요. 약은 잘 챙기고 있는데도 혈당이 안 잡히는 경우 꼭 점검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구독해 두시면 다음 영상도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부모님 건강을 걱정하는 더 많은 분들께 이 영상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댓글로 부모님 수면 습관이나 요즘 겪고 계신 스트레스 상황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 콘텐츠에 꼭 반영해서 준비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약도 잘 먹는데 혈당이 안 잡히는 이유, 건강기능식품과 약 복용 시간의 함정. 지난 편에서 수면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아무리 식단을 잘 지켜도 혈당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다음으로 꼭 확인해야 할 게 바로 약 복용 습관입니다. 약도 잘 챙기고 식사도 조절하는데도 혈당이 계속 불안정하다면 약을 어떻게 언제 먹고 있는지부터 점검해 봐야 해요. 어르신들 중에는 약을 한꺼번에 몰아서 드시거나 시간 가는 대로 드시는 경우가 많고요. 식사 전후 구분 없이 드시기도 해요. 그런데 혈당약은 종류마다 복용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식전 복용약은 식사 30분 전에 드셔야 혈당 상승을 막는 역할을 하고, 식후 약은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 먹어야 효과가 제대로 나는데 시간 놓치면 혈당 조절에 실패할 수 있어요. 또 약을 물 없이 그냥 넘기거나 2알씩 한꺼번에 드시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약효가 급하게 올라가거나 위장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흡수가 제대로 안 돼서 혈당이 오히려 더 불안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당에 좋다고 해서 홍삼류에 분말, 심지어 혈당 조절차까지 여러 가지 챙기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이 건강기능식품들이 처방약이랑 충돌할 수 있다는 걸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홍삼은 인슐린 작용을 간섭해서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고요. 알로에나 마늘 추출물 같은 일부 성분은 약물 흡수를 방해하거나 혈당을 갑자기 떨어뜨릴 수 있어요. 이런 작용은 의료진 상담 없이 임의로 드시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또 건강보조제를 아침에 식사 전에 몰아서 드시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방식은 위에 자극을 주고 식사도 불규칙해지면 혈당이 흔들릴 수 있어요. 실제로 어떤 어르신은 약도 잘 챙기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했는데 아들이 사다 준 건강환을 하루에 3번 꼬박꼬박 드시고 있었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안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이 인슐린 작용을 방해해서 혈당이 계속 높게 유지되고 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약만 챙기는 게 아니라 내가 복용 중인 건강기능식품이 무엇인지 병원에 정확히 알리고 조율받는 겁니다. 약과 건강식품을 따로 생각하면 안 되고 전부 다 혈당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봐야 해요. 정리하면 혈당이 잘 안 잡히는 원인을 식사, 운동, 수면에서만 찾지 마시고 약을 언제 어떻게 먹고 있는지, 건강보조제를 겹쳐서 먹고 있진 않은지까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혹시 부모님이 여러 약을 드시고 있는데도 혈당이 계속 불안정하다면 오늘 영상 꼭 다시 들어보시고 약 복용 시간, 건강식품 병용 여부까지 다시 점검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이제 다음 편도 이어서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혈당을 오히려 더 불안정하게 만드는 일상 속 습관들에 대해 알려드릴 거예요.
잠깐 앉아있는 자세, 수분 섭취, 타이밍, 입맛 없다고 거르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쌓이면 혈당이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구독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바로 보실 수 있고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부모님 건강 챙기는 다른 분들께도 이 정보가 전해질 수 있어요. 댓글로 부모님이 복용 중인 약이나 챙기고 있는 건강식품이 있다면 어떤 걸 드시는지도 남겨주시면 다음 콘텐츠에 반영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혈당이 계속 흔들리는 이유, 무심코 반복하는 일상 습관들. 지난 영상에서 약도 제대로 먹고 건강식품까지 챙기는데도 혈당이 안 잡히는 경우엔 복용 시간이나 성분 상호작용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약도 식사도 다 잘하고 있는데도 혈당이 계속 흔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땐 이제 일상 습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당뇨 관리는 큰 것보다 작은 습관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혈당을 조금씩 계속 흔들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식사 후 바로 앉아서 TV를 보거나 눕는 분들 많죠. 아까 식후 걷기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자세 자체가 혈당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식후에 등받이에 기댄 채로 앉거나 다리를 꼬고 앉으면 복부 압력이 올라가면서 소화도 안 되고 혈당도 더 오래 머무르게 돼요. 그리고 물을 잘 안 마시는 것도 큰 문제예요. 혈당이 높을수록 몸에서는 소변으로 당을 빼내려고 수분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데 물을 안 마시면 탈수가 오고 혈당이 더 진해지면서 수치가 높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화장실 자주 가기 싫어서 일부러 물을 줄이세요. 특히 저녁에 물을 안 드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이렇게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또 입맛 없다고 아침을 거르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공복이 길어지면 간에서 스스로 혈당을 올리는 작용이 생겨서 오히려 아침 공복 혈당이 더 높게 나와요. 이걸 모르고 밥을 더 줄이면 오히려 저녁에 폭식하게 되고 혈당이 더 흔들립니다. 간식도 문제입니다. 당뇨엔 간식을 아예 끊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소량의 건강한 간식을 정해진 시간에 먹는 게 더 낫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 사이에 혈당이 너무 떨어지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간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또 몸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갑자기 당이 당기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갑자기 단 걸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상승하고 이게 습관처럼 반복되면 전체 패턴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당뇨 어르신들이 식사 시간도 들쑥날쑥한 경우가 많아요. 어떤 날은 7시에 먹고 어떤 날은 10시에 먹고 이게 반복되면 인슐린 분비가 일정하지 않아서 혈당이 안정되기 어려워요. 결국 혈당은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보다 생활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 더 많이 흔들립니다. 이건 약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식사, 운동, 수면 외에 이런 생활 습관까지 같이 점검해야 진짜 조절이 됩니다. 혹시 지금 부모님이 식사 후엔 무조건 앉아서 쉬시고 물도 일부러 적게 마시고 아침 식사는 거르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부터 이런 부분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까지 가고 있어요. 다음 영상에선 당뇨 어르신이 혈당을 오래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꼭 챙겨야 하는 루틴에 대해 알려드릴 거예요. 매일 반복하면 혈당이 떨어지는 생활 루틴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 테니 꼭 이어서 봐주세요. 지금 구독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고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부모님 건강 걱정하는 다른 분들께도 이 영상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부모님이 평소에 어떤 습관을 자주 반복하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참고해서 더 좋은 정보 준비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혈당을 확실히 안정시키는 하루 루틴, 당뇨 어르신이 따라하면 좋은 하루 일정표. 지금까지 혈당이 흔들리는 이유부터 식사, 운동, 수면, 스트레스 그리고 잘못된 생활 습관까지 다뤘죠. 이제는 그걸 어떻게 실제 하루 속에 넣어야 하는지를 정리할 차례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선 당뇨 어르신이 따라할 수 있는 혈당 안정 루틴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아침입니다. 기상시간은 매일 일정하게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해요. 6시든 7시든 몸에 익숙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게 포인트고요.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 마시고 가볍게 창문 열어서 햇빛 보면서 몸을 깨워주세요. 아침 식사는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하시는 게 좋아요. 늦게 먹으면 간에서 혈당을 더 올리기 때문에 반드시 일정한 시간에 드셔야 하고요.
밥은 반 공기 정도, 단백질 반찬 하나, 채소 반찬 하나 이렇게 구성하면 됩니다. 국은 가능한 한 생략하시고요. 식사 끝나고 바로 15분 정도 걸으세요. 밖에 나가기 힘들면 집 안에서 왔다 갔다 하셔도 되고요. 손끝 발끝 움직이면서 TV 보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가만히 앉지 않는 거예요. 오전 시간엔 가벼운 집안일이나 햇빛 쬐면서 움직이는 활동이 좋고요. 이 시간 지나면 소량 간식 드셔도 됩니다. 당이 떨어지는 걸 막아주고 폭식을 예방해줘요. 호두나 삶은 달걀 반쪽 정도가 적당합니다. 점심은 12시 전후로 너무 늦지 않게 드시고요. 구성은 아침과 비슷하게 하되 생선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 반찬 비율을 조금 더 늘려주면 좋아요. 식후엔 아침과 똑같이 15분 이상 움직여주세요. 오후엔 졸리다고 낮잠 오래 자는 건 피하시고 20분 이내로 짧게 누워 쉬는 정도만 유지해주세요. 낮에 오래 자면 밤잠에 방해돼서 혈당에도 안 좋아요. 그리고 물은 오후까지 3컵 이상 나눠 마시는 게 이상적입니다. 저녁은 6시에서 7시 사이에 가볍게 드셔야 하고요. 탄수화물은 더 줄이고 단백질 위주로 식사하세요. 찌개나 젓갈 반찬은 되도록 피하시고요. 채소 삶은 거나 구운 반찬 중심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 후엔 TV 보시더라도 무조건 앉아서 보지 말고 중간중간 일어나서 스트레칭하거나 가볍게 걷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너무 늦게까지 깨어 있으면 공복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10시 이전엔 주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조명을 어둡게 조절하고 스마트폰 사용 줄이시고요. 따뜻한 물로 손발 씻고 이불 속에서 복부나 어깨에 찜질팩 올려두면 긴장도 풀리고 혈당도 안정되기 쉬워요. 이렇게 하루를 반복해서 일정하게 유지하면 혈당은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약이나 식단만으로는 부족하고요. 하루 전체 흐름을 몸이 예측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진짜 혈당 조절의 핵심이에요. 혹시 지금 부모님이 매일 식사 시간, 수면 시간 들쭉날쭉 하시고 물도 제때 안 드시고 식후에도 계속 앉아만 계시다면 오늘 알려드린 루틴을 가족이 함께 체크하면서 맞춰가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이제 시리즈의 마지막 영상이 다가오고 있어요. 다음 편에선 이 모든 걸 잘 지켜도 예상치 못한 혈당 폭등이 오는 특별한 상황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감기 장염 수술 전후처럼 컨디션이 바뀌는 날에 혈당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날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까지 알려드릴 거니까 꼭 이어서 보세요. 지금 구독해 두시면 마지막 영상도 놓치지 않고 확인하실 수 있고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부모님 건강 챙기고 계신 다른 분들께도 이 정보가 닿을 수 있습니다. 댓글로 지금 실천 중인 루틴이나 가장 어려운 시간대가 언제인지 공유해 주시면 다음 영상 준비에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혈당이 확 올라갈 때 감기, 장염, 스트레스 수술 전후 대처법. 이전 영상까지 식사, 운동, 수면 루틴을 꾸준히 지키면 혈당이 서서히 안정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걸 다 잘하고 있는데도 갑자기 혈당이 확 올라가는 날이 있어요. 이유는 대부분 예상치 못한 몸 상태 변화 때문입니다. 당뇨는 꾸준함이 핵심이지만 그만큼 예민한 상태이기도 해서 컨디션이 살짝만 흔들려도 혈당이 금방 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갑자기 감기에 걸리거나 배탈, 장염, 몸살, 스트레스를 크게 받는 상황 또는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회복 중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날은 음식을 제대로 못 먹거나 반대로 과하게 먹게 되기도 하고요. 움직이지 않거나 약 복용이 불규칙해지기 때문에 혈당이 확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감기나 몸살처럼 염증 반응이 생기면 우리 몸은 스스로 혈당을 높이는 반응을 하게 돼요. 몸이 아프면 회복을 위해 에너지가 더 필요하다고 인식해서 간에서 저장된 당을 더 많이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줄여도 혈당은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갑니다. 이걸 모르고 식사를 더 줄이면 저혈당과 고혈당이 번갈아 오면서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이럴 땐 식사를 아예 거르기보다 소화 잘 되는 음식으로 최소한의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수분 보충과 혈당 측정을 더 자주 해주셔야 해요. 물 섭취는 평소보다 더 자주 하시고 전해질이 포함된 보리차나 미지근한 이온 음료 소량도 도움이 됩니다. 약도 절대 임의로 중단하면 안 되고 컨디션이 나쁘더라도 복용 시간을 맞춰주는 게 중요해요. 너무 아프면 병원에 전화해서 조정 상담을 꼭 받아야 하고요. 혈당 체크는 하루 2-3번 이상으로 늘려서 수치 변화를 바로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수술을 앞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금식 지시를 받았다고 해서 약까지 끊는 실수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수술 후에는 회복 기간 동안 활동량이 줄기 때문에 식사량과 약 조절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때도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서 맞춤 계획을 받아야 하고요. 또 스트레스 상황도 혈당 폭등의 주요 원인입니다. 누군가와 다툼이 있었거나 걱정거리가 많아진 날은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혈당이 높게 나올 수 있어요. 이런 날일수록 저녁 식사를 더 간단하게 하고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면서 긴장을 풀어주는 게 우선이에요. 결국 혈당은 식사와 운동뿐 아니라 몸 전체의 상태에 따라 매일 달라질 수 있고 그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중요해요. 무조건 루틴만 지키는 게 아니라 갑자기 몸이 안 좋을 땐 그에 맞는 조절을 따로 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부모님이 몸살로 누워 계신데 식사를 아예 안 하거나 약을 건너뛰고 계시다면 지금이 바로 혈당이 흔들릴 수 있는 위험한 구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시리즈의 마지막 편이에요. 지금까지 이어서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혈당 관리를 꾸준히 이어가시려면 저희 채널 구독해두시고 다음 시리즈도 기다려주세요. 더 깊이 있는 당뇨 정보, 어르신 건강을 위한 루틴 구성,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관리법까지 계속 다뤄드릴게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부모님 건강 걱정하는 다른 분들께도 전달될 수 있고요. 댓글로 지금 가장 궁금한 점이나 어르신의 혈당 관련 고민 남겨주시면 다음 콘텐츠 제작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뇨 합병증을 막으려면 지금부터 이렇게 하세요. 눈, 신장, 발 관리까지 확실하게. 지난 영상에서 감기, 장염, 스트레스, 수술처럼 몸 상태가 달라질 때 혈당이 급격하게 오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렇게 혈당이 반복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이 오래 쌓이면 결국 합병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뇨 합병증을 막기 위해 어르신이 지금부터 꼭 실천해야 하는 관리 루틴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당뇨 합병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눈, 두 번째는 콩팥, 세 번째는 발입니다. 각각 망막병증, 신장병증, 당뇨발이라고 부르고요. 이 세 가지는 초기엔 증상이 거의 없어서 조용히 진행되고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먼저 눈부터 말씀드릴게요. 혈당이 오르내림이 반복되면 눈 안에 있는 미세혈관이 손상돼서 시야가 흐려지거나 검은 점이 떠다니는 증상이 생기고요. 심하면 시력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반드시 필요하고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은 안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콩팥입니다. 콩팥은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데 혈당이 높으면 이 기능이 망가져서 단백뇨가 나오고 부종 피로 증상이 시작돼요. 당뇨, 신장병은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은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통해 콩팥 기능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발입니다. 당뇨로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발끝 감각이 둔해지고 상처가 나도 잘 느끼지 못해서 염증이 생기고 심하면 괴사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 발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상처나 갈라짐, 습진이 없는지 체크하고 발톱은 너무 짧게 자르지 않아야 하고요. 양말은 조이는 것보다 부드러운 소재를 신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합병증을 예방하려면 혈당 수치뿐 아니라 혈압, 콜레스테롤, 체중까지 함께 관리해야 해요. 하루 3끼 규칙적인 식사, 혈당 수치 기록, 식사 후 걷기, 수분 섭취, 수면 일정 유지까지 그동안 알려드린 루틴을 지키면서 최소한 3개월에 한 번은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안저 검사를 받는 게 필수입니다. 그리고 합병증은 대부분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당장 불편한 게 없다고 방심하시면 안 되고요. 특히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거나 10년 이상 당뇨를 앓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이라도 바로 정기검진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혹시 지금 부모님이 시력이 흐려졌다거나 발바닥 감각이 무뎌졌다고 하시거나 다리에 힘이 풀린다고 하셨다면 지금이 바로 합병증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으로 루틴을 정리하셨다면 오늘은 병원 스케줄을 달력에 표시하고 안과 신장, 내과, 발 상태 점검까지 예약부터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제 혈당 조절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합병증을 막는 관리 루틴까지 실천하셔야 할 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당뇨 어르신이 꼭 챙겨야 할 정기검진 종류별 준비법과 검사 결과 해석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단순히 병원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검사를 왜 하는지 아셔야 실질적인 예방이 가능합니다. 지금 구독해 두시면 다음 영상도 바로 보실 수 있고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어요. 댓글로 부모님 합병증 관련해 궁금하셨던 부분이나 검진 받으셨던 경험 공유해 주시면 다음 영상에 꼭 반영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